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첫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은 이은성입니다.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개청 목사로서 2018년 7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교회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2020년 9월부터 파이 미니스트를 설립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야기를 함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파이미스트리라는 이름은 어, 일, 영성, 그리고 예술 각각의 단어에 고대 그리스어 단어에 공통적으로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파이미니스트리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시면 항상 성장을 먼저 할 것이냐, 분배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두 갈래의 두 양쪽 진영의 여러 가지 논쟁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장 위주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가지고 와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파이, 특별히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 파이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교 안에 놓여 있는 이 파이가 굉장히 커 갈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동시에 나누는 일들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계가 주목해야 할 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한 파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12번의 나눔으로써 파트 1을 나눴고요. 이제 파트 2를 우리가 12번의 나눔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특별히 그리고 파트 2에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는 주요 포맷, 그 형태인 학제 간 대화를 통해서 신학생 유학을 고민해 보자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학제 간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일단 영어로는 interdisciplinary dialogu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한다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을 통합하여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학, 뭐 오늘날의 성경학, 구약 성경학이든 신약 성경학이든 제일 가장 활발하게 어쩌면 먼저 시작된 분야가 바로 성경신학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연구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제2성전 시대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주 1세기의 교회가 어떠한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경 신학에만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지 신학이라든지 실천 신학이라든지 모든 신학 분과가 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또한 리젠트 칼리지도요. 오랫동안 학제 간 연구, 학제 간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 방식, 즉 학제 간 대화로서의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단일 학문 분야의 틀 내에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전체적이고 섬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제 간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먼저 첫 번째로 향상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듣는 분들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욱 포괄적이고 섬세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제 간 연구, 학제 간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일관된 전체로 종합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혁신과 창조성입니다. 전통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그 분야의 그냥 단일 분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허물면요. 학제 간 연구, 학제 간 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어떤 해결 방식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바로 삼성입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대기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또한 삼성 제품이 근데 전 세계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요즘 젊은 분들, 10대, 20대 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폰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더 앞서 나가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또래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늦어도 3학년부터는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럼 보통 8살부터 10살, 뭐 이거는 옛날식 우리나라 나이죠. 뭐 요즘 나이로 한다면 7살부터 9살 사이에 이미 첫 휴대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휴대폰은 삼성 휴대폰이죠. 근데 거기 너무 별로니까 너무 제한되는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이 쓰는 부모님들이 쓰는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별로니까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10대, 20대 젊은 분들은 더 이상 삼성을 삼성 휴대폰을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삼성 이미지는 적어도 휴대폰과 관련한 것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분들, 특별히 북미,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제 캐나다에 머물고 계신 한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요. 특별히 제가 있었던 10년 전보다 지금 정말 어마어마하게 삼성 제품이 각광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새롭게 지어지는 어떤 그런 마을, 그런 데는 뭐 비싼 집을 이렇게 뭐 짓고 이제 사는데 광고를 할 때 삼성 가전제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스포크 뭐 이렇게 쓰는 삼성 뭐 LG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G에서 중요하게 굉장히 그 하이엔드급의 굉장히 높은 퀄리티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같은 게 이제 삼성에서는 비스포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 그러니까 그런 하우스를 이제 그 집을 분양하려고 할 때 이 집에는 삼성 제품 그 거의 최고급의 삼성 제품으로 가득해 있습니다라는 이제 광고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삼성이 이제 애플 등의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이제 큰 스포츠 행사에 스폰서로 활동하는 모습이 이제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그만큼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성이 그 이미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포츠 행사의 스폰서로 계속해서 활동하며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 더욱더 세계에 자기 브랜드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을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대한민국에만 있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삼성 제품에 대한 삼성 회사에 대한 그런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혀 모르겠죠. 하지만 또한 해외만 있다라면 반대로 삼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모를 거예요. 뭐 너무 삼성 하니까 좀 삼성 광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캐나다에 계신 한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런 그 인상적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삼성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왜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니아 2를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그렇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구나.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제 간 대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제 제 경험을 가지고 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학제간 아닌가 이런 대화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6번에 걸쳐서 K 약사, 이분은 이제 제가 리젠트 칼리지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의 이제 아내분이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약사로 활동하는 분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만났던 분인데 2024년에 캐나다 약사가 되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와서 이제 캐나다 약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캐나다 BC주 같은 경우는 서부의 BC주 같은 경우는 가전 UBC라고 하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그러니까 주립대학을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유학과 영어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신선한 fresh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두 번째 나눔부터 이 K 약사라는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분은 이제 얼굴은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또 제가 또 나누는 그런 형태로서 이 나눔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첫 번째 나눔을 진행하면서 학제간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신학생 유학과 영어를 한번 새로운 방식, 신선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첫 번째 나눔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에 오후 12시에 이제 올라오는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를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두 번째 파트 2의 두 번째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